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제6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양도소득세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의도를 보실까요? 여러분 유튜브 강의 내용에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제 의도입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그러니까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입니다. 바로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혈족, 인척. 바로 혈족은 아버지 쪽의 형제간이 혈족이 되겠고요. 인척은 어머니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족, 인척 등은 친족관계라고 보는 것이죠. 친족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는 친족 간의 관계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또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말이죠. 시가가 10억짜리를 6억에 팔았다. 저가로 양도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래서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또는 낮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도 부당한 행위로 본다. 이 항 보세요.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에 양도가액을 줄이는 것이죠. 또 부당하게 필요경비를 많이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도 부당행위가 되겠습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하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특수관계자의 거래에서 다만 시가와 거래가격의 가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와 대가와의 가격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시가와 대가와 그 차익이 무조건 차익이 나면은 부당한 거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가와 대가와 그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런 경우에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 의도입니다.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입니다. 여러분 탄력세율은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10%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탄력세율인데요. 이 탄력세율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양도소득세율은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1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20%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런데 지정지역 외 지역입니다. 지정지역 외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의 10%를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의 6%에서 45%에서 플러스 2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탄력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이 아닌 토지잖아요. 그런데 기본세율의 원래는 10%인데 지정지역 내에서는 20%까지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 의도입니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입니다. 여러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역시 6%에서 45%까지가 이게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인데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했을 때는 기본세율의 20%를 더 중과하고요. 1세대 3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했다. 기본세율의 30%를 더 받게 됩니다. 거기 나왔죠? 지정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6%에서 45%, 기본세율의 20%. 지정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기본세율의 30%를 추가로 더 징수하게 되는가? 그러면 1세대 2주택일 때는 최고세율 65%가 되겠고요. 1세대 3주택일 때는 최고세율이 75%까지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출제구도입니다. 토지와 건물인데요. 가로 열고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이 아닌 거고요.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등기로 팔았어요. 미등기로 양도할 때는 최고세율 70%가 되겠고요. 토지와 건물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50%입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40%가 되겠고요. 역시 토지와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출제구도입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주택분 주택 분양권입니다. 다시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입니다. 이거 개정됐는데요. 첫 번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자, 단기간에 팔았어요? 70%입니다. 그리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60%가 되겠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60%. 3번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역시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이 되겠고요. 주택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70%가 되겠습니다. 주택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분양권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60%가 되겠습니다. 주택 분양권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구도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중요하네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읽어보시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설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입니다.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때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특수관계인 간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법이 정하는 대로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2항과 3항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데요.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에게 자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보세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종자에게 증여세를 환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자와 수종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자, 이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을은 배우 지금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인데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나오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잘 보세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아닙니다.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는 무촌이고 직계 존비속은 일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된 2촌, 3촌, 4촌, 5촌, 6촌이라는 것입니다. 기타 친족입니다. 기타 친족과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기타 친족인데요.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갑은 증여자가 되겠고 을은 수중자가 되겠는데요. 이때 을이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중자는 여러분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5천만 원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때 수중자가 이것을 5년 이내에 양도했습니다. 을이 병에게 5년 이내에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1억 원 냈다고 가정해 1억 원. 그럼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냈죠. 그런데 5년 이내에 양도했어요. 그리고 증여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냈는데 과세관청은 갑과 을이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증여해놓고 수중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너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변칙증여하고 변칙양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니까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2억 원이 나왔다면 이 행위 자체를 과세관청은 1억 5천만 원 세금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가 2억 원이니까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당한 행위로 보아서 이때 수중자가 낸 증여세 5천만 원 환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환급해주고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갑과 을, 증여자와 수중자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2억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양도소득세가 1억 3천 나왔다. 그러면 수중자가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1억 5천이죠. 더 많이 냈죠. 이럴 때는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론,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는데 증여받은 수중자가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수중자가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보다 갑이 낼 세금이 많으면 이 거래를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중자가 낸 증여세는 환급을 해주고 또 갑과 을이 낼 갑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갑과 을, 증여자와 수중자가 세금을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즉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여러분, 미등기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최고 70%지요. 자, 1번입니다. 미등기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미등기로 팔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비과세라든가 감면 적용을 배제하겠다. 두 번째,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실질양도가액, 실질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양도가액 실지 거래 가격을 모를 때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를 국가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산이라는 건 어림하여 이런 뜻입니다. 어림 잡아서 공제해 주는 건데, 이러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할 때는 0.3%를 적용하겠다. 원래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3%를 공제하는 게 원칙인데, 미등기자산은 0.4%, 즉 등기자산의 10분의 1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등기자산은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3%인데 미등기는 0.3%, 즉 10분의 1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미등기로 양도했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미등기로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은 양도소득세의 세율, 최고세율이 7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불이익 5가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많다. 5가지 불이익이 있죠. 그러나 미등기 자산이라 하더라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바로 6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텍스트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활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기를 하고 싶어도 장기 활부 조건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2번째,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법원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법률이라든가 법률 규정이라든가 법원 결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법원 결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3번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불법 건축물이죠. 여러분 지금 시골에 불법 건축물 상당히 많습니다. 예, 미등기 건물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4번째입니다. 농지를 교환하고 합리적인 경작을 위해서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농지입니다. 여러분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농지는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미등기라 하더라도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5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입니다. 예,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도했습니다.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보류지입니다. 보류지가 보류지를 토지구획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에 양도했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것도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제구도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양도일이 속하는, 여러분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죠. 돈 받은 날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후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할 때는 청산일이 아니라 허가일 기준입니다. 네, 허가일 기준. 여러분 만약에 청산일이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가일은 5월 20일이었습니다. 대금을 청산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늦게 받으면
허가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허가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허가에 속하는 달의 말일은 5월 말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입니다. 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여러분 분기는 1사분기가 있죠. 만약에 1사분기는 1월부터 3월이니까 1월과 2월, 3월 중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되겠죠. 분기의 말부터 2개월 이내니까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제 의도입니다.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가 있는가? 없어졌죠?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했는데 지금은 예정신고 하고 세금 납부하면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할 때는 산출세액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했는데 지금은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반 예정신고 안 하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출제 의도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입니다. 여러분 확정신고는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둘째 줄 나왔어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납세지 어디다 세금 내느냐? 물건 소재지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자의 주소지입니다.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제 의도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과 물납입니다. 분납. 네. 양도소득세 분납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자진납부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1천만 원 초과 금액입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양도소득세 물납제도가 있었죠.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납이 가능했는데 양도소득세 물납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양도소득세 물납제도가 있는 것은요 재산세와 상속세만 있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만 물납제도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다 물납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물납제도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제도가 있는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 양도소득세 7강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